일단 거주 공간은 기본적인 것이죠. 6070뿐이 아니라 다 중요합니다. 거주 공간은. 어디서 사는 것이 과연 6070 세대한테 적합한가라는 부분들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관계예요. 제일 걱정하는 것은 관계의 단절에 대한 부분을 제일 걱정하거든요. 내 사회적 관계를 그냥 가져갈 수 있으면 그게 최고의 주거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계에 대한 부분들이 어디서 나타나냐면은 옛날에 원룸이 처음 시작됐을 때예요. 한 30년 전 얘기입니다. 처음에 원룸 개념을 만들고 이것을 분양하는 개발업자들이 원룸에는 아마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살 것이다라고 포커스를 맞췄어요.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는 어르신들이 한 10%에서 15%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원룸이 있는 곳은 교통이 편한 곳 아닙니까? 자기 자녀들이나 주변 사람들하고 소통이 계속될 수 있는 공간이 되더라는 이야기죠. 나이 들어서 지나치게 큰 공간도 그건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부부가 거기에서 알콩달콩 살기가 참 좋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비슷한 때에 이 실버타운이 유행이 됐는데 물 좋고 산 좋은 서울 근교에다가 실버타운들을 많이 지어놨는데 이쪽 다 망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암만 물이 좋고 암만 산이 좋아도 이게 하루 이틀이지. 맨날 강물만 본다고 생각해 보시죠. 노인네들 둘이 우울증 옵니다. 젊은 사람들도 우울증이 오는데 그 다음에 거리가 멀어 놓으니까 자녀들이 안 와요.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있던 실버타운들이 다 망한 것이 그것 때문이에요. 어떤 네트워킹에 대한 것들은 6070 세대에서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 것이 이것 때문입니다. 원룸에 있는데 관계가 단절돼 있는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 고독사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일반 그 정부 시스템에서도 이러한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많은 관리들이 들어가 주거든요. 주민센터나 이런 곳에서 사회복지사분들께서 체크를 하고 이런 것들이 돼 있는데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사각지대에 있으면서 제대로 된 정부에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정책 혜택을 못 받게 되고 대한민국에서 사실상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든 주역은 60대, 70대 분들 아닙니까? 그 나름대로 여기에서의 당신들의 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을 받지 못하고 고독사로 가면서 그것은 참 잘못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양원과 실버타운 좋습니다. 좋은데 실버타운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요양원도 그 요양원 들어가는데 비용이 참 많이 들어가거든요. 저는 이것도 한번 잘 고려해 보시라고 말씀드려요. 고령자 복지주택 공고 실버타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대주택이 6동이 있으면은요, 6동 가운데서 한 동을 따로 빼내는데 1층, 2층, 3층은 복지시설이 들어가요. 예를 들어 식당, 영화관이나 헬스클럽 같은 데 들어가고 또는 의료시설 같은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위에 층에서는 어르신들의 복지주택이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건 아무나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 차상이나 뭐 이런 분들이 들어가는데 이쪽에 해당되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니까는 대한민국 가계의 53%가 순자산이 3억 미만인 가구예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에서는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예측이 되어지죠. 비싸지도 않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보증금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월세 개념이 5만 원에서 30만 원 이렇습니다. 각 지역별로 이거 미리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LH공사 같은 경우에서 해당이 되면 뜨니까는 고령자 복지주택, 공공실버주택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라고 했을 때 훨씬 안정적인 주거와 더불어 가지고 생활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알아보시고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양시설 또는 실버타운 같은 경우에는요, 내 상태가 어떤가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요양시설도 요양병원도 있고 요양원도 있고 다양한 형태가 있어요. 그럼 요양병원에는 건강에 안 좋은 분들이 들어가시는 거죠. 요양원도 마찬가지고 실버타운 같은 경우에는 건강이 괜찮으시면서 또 실버타운에 따라서 건강 정도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어요. 대신에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하니까는 내가 어떤 곳에 들어가야 되는 것을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보고 의사결정을 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실버타운 같은 경우에는 이 안 좋은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지 않습니까? 건대 쪽에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실버타운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이 10억이에요. 한 달 생활비가 500만 원씩 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자가 줄을 서서 있어요. 그런데 또 여기 들어가서 뛰쳐나오는 분들도 있어요.
너무 잘난 그 사람들만 들어오다 보니 잘난 자식들 자랑을 하는데 뛰실 때서 뛰쳐나오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다양한 형태로 있는 거예요. 하니까 이것이 과연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나한테 맞는 곳이냐 이런 부분들이 또 중요해요. 또 하나 또 아주 고급스러운 실버타워는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요. 이게 매달 이걸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건 뭔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자산이 꽤 있어요. 이걸 가지고 내가 딱 들어갔어. 근데 한 달에 300만 원씩 해서 매월 이게 빠져나오는 겁니다.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이게 매월 빠져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버티질 못하고 중간에 그것 때문에 나오는 분들도 계세요. 나의 상태를 정확하게 보시고 그 다음에 어떤 곳이 나한테 맞느냐. 예를 들어서 이런 곳이 있냐면 용인에 있는 꽤 유명한 곳들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서울 시내에 있는 곳도 있고 그다음에 좀 더 지방으로 가게 되면은 괜찮게 운영이 되는데 보증금도 작고 월 생활비도 작은 곳이 있어요. 이런 곳들이 내가 맞춰서 들어가면 되는데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2015년 이후로는 실제 분양형 실버타워는 없어졌는데 지금 새로 생긴다고 하거든요. 분양형 실버타워의 문제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그런 것들이에요. 괜찮다고 해서 들어왔는데 운영 주체가 망했고 그러고 나는데 그 서비스가 안 되고 내가 분양금을 냈는데 이것에 대한 것을 회수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을 다시 할 수 있게 만든다라고 하는데 해당 지역이 인구 소멸 지역이에요. 사업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더라도 잘 알아보고 들어가시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양원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어떤 운영의 문제다라고 봅니다. 저는 자녀들이 케어를 할 수 없어서 요양원에 모셨다면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전에 요양원에 모실 때 과연 이쪽이 믿을 만한 곳인가라는 정도는 미리 알아보고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꼭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 천주교 시설에서 하는 요양병원이 있다라면은 요양원이 있다라면은 일반인들이 하는 것보다는 어떤 재단이나 이런 곳이 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다 대고 무조건 뭐 CCTV를 달아달라 이런 얘기하는 것도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니까는 그런 이슈는 어떤 운영성의 문제이지 제도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는 주변에 그 자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정확히 알고 들어가줘야 되는데 사실 우리 나이 때에는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시는 것 자체가 불효라고 생각이 되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많은 선배들은 차라리 자녀들한테 그런 스트레스 안 주겠다 하면서 당신들께서 어떤 요양원을 가겠다라고 결정하신 분들까지 제가 봤다니까는요. 이렇게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 개인적으로는요, 일단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시면은 무조건 기본은 먹고 간다고 생각합니다. 웬만한 어떤 그 복지 시스템이나 교통에 대한 시스템이 괜찮으니까 관계에 대한 것도 괜찮아지고 이런 것들 다 괜찮아져요. 그런데 지나치게 큰 집은 고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불리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관리하는 데도 힘들어요. 그 청소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실상 우스갯소리로 그 60대 나이 때 남자들이 제일 불쌍하대요. 60대 남자들이 어렸을 때는 남자들은 집안일 하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자라왔거든요. 근데 요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뒤늦게 맞춰 나가려고 하니까는 무지하게 힘들어져요. 그럼 집이 넓게 되면은 집사람이 저한테 청소해 뭐해라고 시킬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걸 왜 해라고 하면서 갈등도 생기고 부부싸움도 많이 생기고 한대요. 하니까는 그런 면에서 지나치게 손 많이 갈 것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여기서 권장하는 평수에 대한 것은 뭐가 좋다 나쁘다라는 것은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지나치게 큰 집이 필요 없다고 해도 이런 분도 계세요. 아니 우리 아이들이 손주하고 와서 오면은 지낼 방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제 후배 아버님께서는 아들만 둘인 집인데 큰아들이 결혼해서 손주를 놓으니까는 저 과천에 관악산에서 내려오는 개천이 아파트 안을 지나가면서 물놀이장이 있는 아파트가 있어요. 이쪽으로 들어가셨어요. 왜 이쪽으로 들어가셨냐면은 손주들 오면서 여기서 놀라고.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제 후배는 중국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하여튼 일이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한테 맞는 것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은 커야 방 2개 정도가 답입니다. 왜냐하면 부부가 같이 있는 것보다는 떨어지는 것이 낫거든요. 같이 있더라도 침대는 따로따로 써줘야 돼요. 나이 들면서 이런 부분들에는 서로에 대한 배려니까는 커야 방 2개 정도가 저는 적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개인적으로는 아파트입니다. 단독주택이라는 것은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손 무지하게 가요. 그 관리를 젊어서는 모르겠는데 나이 들어가서 그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럼 사람을 써야 된다는 얘기는 요즘 인건비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하기 때문에 저는 아파트가 단독주택보다는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이 가까이 있는 곳이 좋은가, 복지관이 있는 가까이 있는 곳이 좋은가, 또는 병원이 근처에 있는 곳이 좋은가, 뭐 다들 가까이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자녀들하고 지나치게 가까운 데 가면 자녀들 도망가 버려요. 뭐 복지관, 병원 뭐 좋은데 그런 곳은 또 비쌀 가능성도 크지 않습니까? 저는 생각한데 대중교통을 잘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제일 좋은 곳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산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주거 형태는 이게 제일 괜찮다고 봅니다. 이것을 에이징 인 플레이스, 내가 사는 곳에서 나이 들어간다라는 개념이거든요. 이게 왜 좋은가 하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주거에서는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나의 사회적 관계망을 그냥 끌고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몇 가지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뭔가 하면은 제 후배 아버님께서 몇 년 전에 94살 연세로 돌아가셨는데 사인이 뭔가 하면은 새벽에 화장실을 가시다가 문턱에 걸려 넘어지셨는데 대퇴부 골절이 왔어요. 94살 된 어르신께서 대퇴부 골절이 오니까는 누워 계실 거 아닙니까? 2달이 지나니까 온몸에 근육이 다 빠지는 거예요. 3개월째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집에서 50년을 살았어요. 한옥이었는데. 그 친구 아버님께서는 가장 익숙한 공간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0살이 넘어가니까는 반사 능력 같은 것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낙상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곳이 집입니다. 특히 그 가운데서도 욕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70대에 접어들 때에는 그렇게 내가 그 집에서 계속 살려고 한다면 한번 리모델링을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유니버셜 디자인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건 뭔가 하면은 나이 든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또는 장애가 있는 사람이나 똑같이 쓸 수 있는 시설. 예를 들어 가지고요. 낙상사고가 많이 나는 욕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욕조는 없어야 돼요. 욕조를 들어갔다 나오다 특히 나오면서 낙상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욕조는 없어 샤워 시설로 가는데 대신에 앉아서 샤워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주는 거죠. 내가 지지를 할 수 있는 지지대 같은 것이 있어야죠. 보조기 같은 것들. 수도꼭지 같은 경우에 돌리는 게 아니라 당기는 것. 악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또 하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문턱은 없어야 돼요. 왜냐면 문턱에 걸려 넘어질 수가 있고 내가 나이가 들면 어떤 시점에서는 휠체어를 끌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 다 반영해 줘야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거실에 보조할 수 있는 보조대가 있어야 될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경계가 없는 디자인이 필요한데 말씀드린 대로 문턱에 걸려 넘어지니까는 문턱은 없어야 되고 그다음에 집을 짓더라도요. 집에서 계단은 없어야 됩니다. 휠체어를 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계가 있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집의 인테리어를 다시 한번 해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을 세울 때 특히 자산과 관련돼서는 이제 인출 계획을 세워야 되거든요. 인출 계획을 세울 때 내가 70대 중반 정도에는 한번 인테리어 공사를 해줘야 된다라는 자금을 책정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이 들어서 인테리어 비용 무지하게 들어갈 것 같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난 익숙하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 후배 아버님 케이스처럼 걸려서 넘어져서 병원에 입으면 병원 입원비 무지하게 나왔어요. 치료비 무지하게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내가 죽고 사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반영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은퇴 생활을 할 때 중요한 것들은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익숙한 육개장, 짜장면 이런 것도 있지만은 새로운 분위기를 한번 잡아보세요. 길동역 근처에 보시면은 지미스 테이블이라는 이태리 음식점이 있습니다. 우리하고는 무슨 이태리 요리야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맛있어요. 60대인 저도 아주 맛있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꼭 추천드립니다. 지미스 테이블입니다.